고맙습니다. 예. 네. 그냥 간단하게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저보다 뭐 훨씬 유명하시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예, 뭐 개업해서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시즌이 시즌인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이 못 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우리 후보님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개혁신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좀 조기 대선 상황에 대해서도 네. 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저도 한 명의 유권자로서 그렇죠. 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또 직접 그저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정치 관련 얘기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구독자분들이 예.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면 구독률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좀 편견 없이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제 채널을 구독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딱딱한 인터뷰보다는 자연스러운 팟캐스트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식입니다. 대본 없이 하는 얘기. 네. 은평구 살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에서는 맞춤형 임플란트, 더 이상 추가 비용 내실 필요 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그 함익병 원장님을 모시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 그리고 막 다가온 조기 대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그냥 간단하게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저보다 뭐 훨씬 유명하시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예, 뭐 개업해서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시즌이 시즌인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이 못 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우리 후보님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개혁신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좀 조기 대선 상황에 대해서도 네. 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저도 한 명의 유권자로서 그렇죠. 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또 직접 그저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정치 관련 얘기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구독자분들이 예.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면 구독률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좀 편견 없이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제 채널을 구독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딱딱한 인터뷰보다는 자연스러운 팟캐스트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식입니다. 대본 없이 하는 얘기. 네. 선생님, 저희가 그때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게 벌써 한 5개월 뭐 정도가 그러네요. 지난 것 같은데 그 네. 사이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는 뭐 이렇게 탄핵 상황에 조기 대선까지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처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네. 그 의료를 다루는 행정 행위를 지시사항 할 때 내가 지지했던 어찌됐든 나는 투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으니까 이렇게 막무가내고 이렇게 앞뒤 맥락 없고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 만큼 벽창온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예,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피해는 환자죠. 네. 예, 뭐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야. 의사가 늘어날든 줄어들든 병실이 망가지든 병원이 망가지든 상관이 없는데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뭐 병원에 살았으니까. 네. 예. 그게 실제로 정말 그런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느끼기로도 이제 살 수 없는 환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살 수 예. 있으셨던. 그게 사실은 뭐 이런 한간에 떠도는 그런 얘기가 너무 정부에서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보험료를 많이 쏟아부어 가지고 이걸 돈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 자체가 사실 부족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환자 치료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이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을 하려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니까 치료를 안 한 만큼 이제 뭐 돌아가시는 분이 있겠죠. 뭐 암 환자분 특히 그렇죠. 늦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뭐 이렇게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분들의 네. 그게 그런 분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받고 사실 정부 쪽에서는 치료비로 써야 되는 돈을 다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 쓴 거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5대 메이저 병원에 갖다 쏟아부은 놈에도 조 단위가 넘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사람 살릴 때 써야 될 돈을 그런 식으로 참 썼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행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직역이 바뀌어가지고 자리에 가서 권력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권력을 손에 쥐니 우리나라 의료보건행정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뭐 대통령이 모르는 것까지 뭐라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과만 좀 달라도 모르는 게 그렇죠. 전문 영역인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릇된 정보를 인식시켰던 가까이 있는 참모들.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제이 모 씨, 뭐 다 알잖아요. 차관. 네, 차관 뭐 이런 분들이 저는 그러는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기울어진 왜곡된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권력자 옆에서 아부를 통해 가지고 권력자를 손아귀에 쥔 거죠. 문고리를 손에 쥐고 흔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장관이죠. 네. 알만한 사람이 이거는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될 일을 네. 그냥 질질 끌려가 가지고 예. 그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났는데 났어요. 어쨌든 저희가 사실 볼 때도 이제 그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장관은 막 약간 억지로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뭐 그래도 그거를 막지 않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뭐 그만두고 사표를 쓰든지 그런 식으로. 그 국민들 앞에 이건 틀린 제도인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난 사표 쓰고 나간다. 네. 이렇게라도 했으면 그 대목도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정말 우리나라 판사들 잘못한 거예요. 나는 웬만하면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소송을 했잖아요. 네. 2,000명 늘리는 게 불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행정법원이죠. 고등법원이거든요. 고법 행정 담당 소송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의대 늘리는 거에 찬성을 하는 입장의 판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인용해줘 버렸잖아요. 정부안을. 네. 그 우리가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시켜 버린 거. 그거 대목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렇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한 우리 그 선배 의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충안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기들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또 친했던 의대생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형들을 원망했어요. 저보다 1년이거든요. 뭐 했나. 찾아가서 멱살잡이라도 하고 흔들어서라도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의사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의사를 편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피해는 환자가 보는 거니까 왜 안 말렸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말렸더라고. 네.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근데 지금 와서 그 계엄을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찍은 내가 잘못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 그게 사실 이제 뭐 하육평 원장님 영상을 제 채널에 올리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또 많은 악플들이 이제 달렸잖아요. 뭐 응원하는 아니 그건 뭐 세상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예,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지지하냐, 배신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상한 게 이런 유권자 입장에서 그 정치인이 자기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꿔야죠.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근데 민주주의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조선 시대의 무슨 신하 왕 이런 사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500년의 그 왕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이 같았어요. 그게 같은 방향이죠. 네.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국가는 영원해야 되지만 왕은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독립했을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대통령이란 말을 뭐 수상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왕도 아니잖아요. 황제도 아니잖아요. 이름이 없잖아. 그 프레지던트라고 맨 앞에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인 네. 것처럼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대통령 제도인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1948년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갖고 왔으니까 아직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반대입니다. 탄핵은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고 네. 임기는 채우는 게 최선이다. 네. 그런데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예. 본인이 인광보고 네. 본인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어쨌든 지금 의정 갈등 상황으로 약간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 원장님께서 그 5개월 전에 저랑 또 많이 하고 다른 데도 이제 출연을 많이 하시면서 정부 비판을 많이 하시면서 그때도 이제 의사가 아닌 의료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한테 욕을 먹었죠. 비난을 엄청 많이 네. 드셨다고 해서 욕을 무지개 먹었죠. 네. 근데
얼마 전에는 또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야 된다. 네. 그 영상을 막 많이 올리시면서 또 이걸 무지개 먹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료계 의사들, 전공의들한테 또 많은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원장님께서 이제 변한 게 없는데 뭐 그런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편에서는 갑자기 뭐 칭송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비난을 하는 이렇게 정말 여론이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학생들에 관해서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학생들은 지금 돌아갔죠.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수업도 듣고 네. 예, 학교에 들어가서 원래대로 하고 네. 제가 그 이제 의료붕괴 TV에다가 김경태 원장님한테는 죄송한데 네. 내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밤에 늦게 갔어요. 금요일 날 밤에.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또 CBS가 문제인데 CBS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주호 장관이 이제 방송 다음 날이에요. 이주호 장관이 학생들이 복귀하면 3,058명 고정하고 정원을 다 없애겠다. 네. 난 이럴 땐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제 반반으로 돌아섰어요. 네. 옛날에 이제 그 뭐 처음에는 80%가 지지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반 정도 돌아오고 여론도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주호 장관이 제가 볼 땐 지금도 저는 선의로 봐요. 이번에 약속은 지키잖아요. 근데 뭐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 연배 60대 초반의 장관이 이번에 임기가 마지막일 텐데 학생 상대로 무슨 영화를 볼 일에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공의 언론화에서 얘기한 거라면 적어도 이주호 장관이 한 얘기는 내년에는 무조건 지켜진다. 네. 그 실제로 학생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어도 수업을 듣지 않고 있어도 일단 요거도 먹지만 또 3,058명은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약속을 그게 지키는 거잖아요. 입학은 3,000원 이제 정원은 안 줄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정원은. 그 표현의 차이인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학생들이 너무 강경하게 원론적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렇게 타협이나 물밑에서 교섭할 수 있는 교섭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교섭해서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만 있다면 네.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결국은 의협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이고 네. 그러면 의협집행부에서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힘을 좀 실어줘야지. 네. 예. 수업을 복귀하는 지금 또 퇴학이 아니라 휴학 유급이죠 또. 예, 유급이죠. 그런 일은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 일단 수업 들어라. 듣고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억울한 일이 또 생기면 또 그때 하더라도 뭐 동력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무조건 학생들은 공부를 이제 해라. 그리고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이 어느 정부가 됐든 예전같이 그렇게 무식한 정책은 못할 거예요. 네. 학생들이 결기 있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의사단체나 학생들이나 이런 여러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의를 얻지 않고선 뭐 이렇게 몇백 명 늘리는 것도 이제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 네. 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강성이라고 해야 되나? 강성이신 분들은 저도 사실 그렇고 이렇게 좀 믿음이 이렇게 썩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의협 대선 기획단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잘 들어가셨네. 하는 일은 없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런 물밑 협상은 그냥 58명 수는 그건 지킬 거라고 봅니다.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2027년도에는 또 어떨 거냐? 네. 그거는 매년 그 의사 추계위원회인가를 만들어서 의료계 인사 50%, 비의료계 이제 의료 소비자 입장 50%를 반반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믿어야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뭐 학생들이 돌아가고 사직 전공의가 돌아간다고 해도 의료 상황이 안 나아지죠? 사직 전공의는 안 돌아갈 거요? 안 돌아갈 것 네, 같아요. 저거 얘기했잖아요. 그건 수가 바꿔야 된다고. 인기과는 돌아가겠죠. 인기과는 이제 피한상 돌아가고 정형외과 돌아가고 뭐 재활학과 돌아가고 마취과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재밌는 과는 들어가죠. 근데 내외산소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의사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네, 그렇죠. 지금 피부과 의사가 내가 피부과에서 나부랭이라 옛날 얘기하는데 뭐 생명이 무슨 지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의료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이탈과가 돌아가야 되니까 바이탈과에 대한 명백한 지능책이 없는 한 지금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나와서 해보니 뭐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돌아가죠. 네.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바이탈과 무너진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방법은 뭐겠어요? 바이탈과 선생님들의 의료 진료 수가를 지금의 한 너댓 배로 올리면 돼요.
또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너는 맨날 돈 얘기야. 아니, 그럼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 우리가 자선사업 하려고 의사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바이탈과 하는 사람들한테 수가의 지금의 한 5배 정도, 미니멈 3배, 처음에 많이 못 올리니까, 아니면 올해 2배, 내년에 3배, 그 다음에 4배, 그 다음에 5배에서 똑같은 환자를 봐도 피부과 선생님들이 진료한 거의 한 너댓 배는 소아과나 내과 선생님이 받으면, 네. 그럼 레지던트가 안 하겠어요? 아, 그렇죠. 하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그럼 내과 할래. 원래 좋아하는 과니까. 네. 나 외과 할래. 원래 좋아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좋아해도 쟤는 나보다도 뭐 너무 쉽게 돈을 벌어. 나는 너무 힘들어. 솔직히 소아과 세면 환자 1명 보면 환자 3명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 할머니, 환자 물어보는 거 다 다르고. 그럼 3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맨날 돈 얘기를 세상을 막 기결한다는데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 뭐 며칠 전에 이국종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뭐 인기과는 돌아가고 메이저과는 탈조선하는 약간 좀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의협에서 이제 의협 내에서도 보면 아니 뭐 바이탈 아닌 과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우리 몫을 주장하면 의협에서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야죠. 나는 이번에서 어찌됐든 고대선과 저기 했죠. 또 저기 유급을 시켜버렸죠. 아, 네. 예. 그런 것도 교수님이 너무 서둘렀다. 아니 어찌됐든 설득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네. 그거는 설득의 대상이어야 되지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정말 사제지간이 끈이 끊어지는데 네.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게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교수님들이 스승이라고 불려지기 어렵게 된 상황이.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나름 또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뭐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다 때리쳐라고 얘기하면 싸우는 게 맞는데 네.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 그러면 미봉책이라도 자꾸 미봉이라는 게 잠시 봉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잠시 봉합해서 계속 꾸미다가 보면 완전 봉합이 되죠. 그냥 파경을 해버리면 유리병 거울 깨듯이 깨져버리면 정말 그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조금 뭐 이렇게 권위가 떨어진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 유급은 좀 더 밀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온라인 수업이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의사회 뭐 회장님인가 이렇게 학생들은 돌아가고 투쟁 선배들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학생이나 전공의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안 믿어지죠. 예.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건 그 얘기일 거예요. 네, 전혀 믿어지지가 네. 않았어. 네. 학생들이 네. 이주호 장관의 말을 믿어도 되지만 방금 그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한 얘기가 네. 말은 맞는 얘기인데, 예. 예. 그거는 이제 믿음이 정말 안 가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면허를 따서 환자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환자가 피 흘리고 오는데 우리 파업초니까 진료 안 합니다. 이 얘기는 또 못 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환자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본능으로 뛰어나가잖아요. 네. 환자 오면.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왜 파업에 동참 안 하냐 그러면 너도 와서 환자 봐라. 이런 얘기 또 나오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의사들이 일치 단결해서 지금 이제 대선 기획단에 들어가 계시니까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의견, 전공의 의견, 개업하는 의사들의 의견, 학교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의 의견, 준종합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해 집단이 또 달라요. 네, 그렇죠. 그 서로 다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데 그런 가장 주안점을 학생과 전공의에 맞추고 기존에 60 넘은 사람들의 이익은 대변 안 해줘도 돼요. 이제 그만할 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스탠스를 의협이나 이런 데서 약간 그 학생과 전공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 협상안을 만들어서 선배들한테 디밀 수 있도록 해줘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딱히 이제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고 뭐 학생들 뭐 그리고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도 돌아갈 그런 사실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뭐 답답하긴 한데 그 얘기는 뭐 요 정도로. 아니요, 저는 선배들이 책임지고 해줘야 될 게 바이탈과 수가 올리는 거. 네, 그렇죠. 그게 뭐 외과 같으면 술기료. 그러니까 의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외과 같으면 술기료, 내과 같으면 진단. 이쪽에 그 의사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나는 바이탈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뭐 그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어쨌든 PA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임시 방편이겠지. 그게 네. 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런 PA를 하고 있는 간호사분들도 그 대학에 몸을 두고 있으니까 그걸 배워서 하고 있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 이럴 분들은 많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되돌아갔을 때 PA 간호사가 뭘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또 병원 시스템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조직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임시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고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건 그렇죠. 예,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을 복원시키되 바이탈과를 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입이 보장되는 제도로 좀 더 개선하면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이 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의료 수가가 낮아요. 내는 사람도 적게 내요. 그래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바이탈과로 다 몰아주는, 몰빵을 해주는,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 나 바이탈 하니까 돈도 잘 벌고 재밌어.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료가 수입이 7.08%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3.5씩 나눠내거든요. 장기요양보험료가 다음 한 8% 돼요. 네. 그러면 4대4, 4% 고용주, 이제 피고용인이 내는 건데 조금 올릴 여지는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15%, 20%씩 의료비가 들어가니까 의료보험료를 올리는데 올리지 않고 지금의 혜택을 누리겠다. 그건 소비자들의 욕심이죠. 네. 올리는데 그 몫을 전부 응급의학과 바이탈과로 다 몰아주자는 거죠. 있는 거 뺐으면 또 나 같은 피부과 선생님들도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해서 네. 추가적으로 의료비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바이탈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그다음에 저는 의료보험료에서 CT, MRI 같은 건 좀 제한을 하는 게 낫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제한을 하면 또 그것도 바이탈과로 돌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분, 돈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으니 잘 배분을 하면 얼마든지 바이탈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기계적이다. 그리고 의협도 여러 사람들의 단체들이 모임이니까 예를 들면 의협 회장 선거를 하면 피부과가 한 표, 바이탈과가 한 표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직접 투표를 하니까 네. 바이탈과 선생님들한테는 2표. 그건 좀 아니요. 이익단체, 우리가 이익단체, 의협이라는 게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하는 역할에 대한 가중치는 두는 게 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가요? 그래서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생각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생각들을. 네. 그래서 바이탈하는 선생님들이 2표를 가지면 마이너 하는 선생님들은 1표를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피부과나 마취과가 대학병원 원장 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근데 그거 안 시켜준다고 감히 피부과 교수님이 나도 병원장 하겠다는 사람 보셨냐고. 마취과 선생님 나도 한번 이 병원을 경영해보고 듣다고 말하는 분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네. 대개는 내과 외과예요. 예, 그렇죠. 왜? 가장 큰 살림을 살아봤어. 그 대학교 병원 내에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의협도 매한가지여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협의 바이탈과 선생님들이 주로 의협을 이끌어 가면 나머지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도와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되는 쪽으로 얘기해보자. 네. 예. 학생들 보고 너 학교 이번에 안 들어오면 6급이야? 한 번 더 안 들어오면 너 퇴학시켜버릴 거야? 이러면 가고 싶다가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가고 싶다가도 자존심 상해서 가기 싫고 에이씨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럼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 교수님이 좀 더 학생들을 데려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학생들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수업이 제대로 될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사학번들은 아마 한국의 의료에서 한 획을 끈 학번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어느 학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피를 흘린 학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사학번하고 이호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이 풀제로 운영을 하자.
왜냐하면 수도권은 의대를 증원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별로. 예,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학이라든지 연고대라든지 이렇게 그 카대라든지 이렇게 대학이 좀 큰 병원은 학생을 좀 더 수용할 여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사학번, 이호학번은 수도권으로 특히 이사학번들을 수도권으로 좀 많이 지방에서 이렇게 갑자기 의대가 늘어나서 수가 늘어나서 수업이 힘든 학교. 그다음에 지방 같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이런 데는 전북대 이런 데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학생을 많이 안 늘린데 그 학생들을 수도권으로 데리고 와서 6년은 공부를 시키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야 정상 교육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대학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전국의 의과대학교 학장님들이 만나서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방에서 수업받기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충북대 같은 데서 교육한다 그러면 교육이 말이 안 돼요. 되죠. 거기는 정말 네. 그 총장님이 무슨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정말 경북대도 그렇고 네. 충북대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어떻게 한 자리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정말 교육자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이 대통령도 했는데. 네. 그러니 자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뭐 원래 한 명도 뽑지 말아달라. 이론적으로야 맞는 얘기지. 이론이야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여론이 그걸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사학번, 이호학번인데 이호학번은 뭐 자기들 알고 들어왔으니까 가서 좀 수업이 좀 질이 떨어져서 거기서 받고 이사학번들은 수도권에 있는 여유 있는 대학들에서 좀 데리고 와야 된다.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너네 대학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충북대 많이 뽑아서 알아서 하세요. 경북대 많이 뽑아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인근 수용이 되는 병원으로 학생들을 이사학번 친구들을 좀 옮겨서 그렇게 좀 나눠서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이사학번, 이호학번이 같이 인터넷 레지던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호학번은 불이익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에 사람 둘 뽑는데 뭐 이사학번이 둘, 뭐 이호학번이 셋 오면 뭐 이사학번 둘 뽑고 이호학번은 뭐 재수를 하든지 뭐 꾸리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피 흘린 학생들한테 대학가 우리는 그런 대가는 해야지.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사학번한테도 설득을 하고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여서 교육할 거면 전체 5천 명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같이 앉아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 해를 완전히 안 뽑는 거 그거는 아마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알아서 너네들이 교육해라? 그건 정말 돌팔이 교육밖에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사학번이 흘린 피해 대가를 이사학번 그 전국의 의과대학 학장선생님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된다. 그 6년 렌튼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은 미안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리고 추가로 학생도 안 뽑으니까 그 다음에는 괜찮아지잖아요. 네.